네, 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전일 자동차 업종에 이어서 오늘은 미디어와 엔터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위해서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미디어와 엔터주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정리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업종별 증권가의 실적 컨센서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콘텐츠주와 엔터주의 실적 전망치를 알아봤는데요. 네 종목의 2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증권사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주의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보시죠. CJ E&M은 2분기 매출이 1조 700억 원, 영업이익은 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교해서 약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CJ E&M의 주가 현재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동사의 주가는 연초 대비 무려 31% 하락했습니다. OTT 업체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가 정체되었고 반면 투자 비용은 늘어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전망치도 보시면 동사는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와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권가는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견조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은 CJ E&M에 대해서 2분기는 1분기보다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인수한 미국 제작사 엔데버 콘텐츠의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가입자 수가 정체되어 있던 티빙 또한 하반기에는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사의 주가는 저평가 매력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키움증권의 의견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2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 OTT 콘텐츠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엔터주의 2분기 실적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의 전망치인데요. 증권가는 하이브의 2분기 매출이 76%, 영업이익은 2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티스트 활동 외에도 IP 기반의 수익 창출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YP 엔터도 호실적이 전망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4%, 영업이익이 2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와이스의 해외 공연과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싱글 앨범 판매가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BTS의 단체 활동 중단 이후에도 관련 매출이 증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콘텐츠 등 구작 판매와 솔로 활동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단체 활동 중단에 따른 실적 하향은 불가피하다면서 목표가를 35% 하향한 2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EBS 투자증권은 동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2분기부터 트와이스와 있지 등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나무와 디어유 등 플랫폼과 NFT 비즈니스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현재 주가 또한 부담 없는 수준이라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주와 엔터주의 2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은 국내외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라든지 게임이나 이 새로운 신규 사업 확대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요. 이 BTS 잠정 활동 중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수창 파트너님, 네. 이 BTS 활동 중단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른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아주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언젠가는 또 새로운 뮤지션들의 발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할 때는 하이브는 이꼬르 BTS라고 봐야 되는데 이 BTS의 잠정 활동 중단 완전 해체는 아니고요. 다시 잠정 활동에서 개별 활동이니까 BTS가 던졌던 메시지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죠. 한간에는 정치적인 다른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그런 멤버들의 지금 잠정 활동 중단을 팩트에 좀 보신다면 이 부분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이브에서 BTS가 다시 결성을 해서 활동 재개하는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하이브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부진하거나 또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더라도 또 하이브에 직접적으로 BTS를 보면서 투자하셨던 많은 분들은 BTS의 재결성 활동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점에 네.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강력한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음반이라든가 콘서트 가격, 티켓 가격 등으로 인해서 호재가 기대됐던 엔터주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일단 코로나 시절에 공연은 못했으나마 온라인 공연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간 것들이 많잖아요. 네. 항공주도 그렇고 놀자주들이라 할 수 있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주들인데 지금 시점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좀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재확산세 때문에 둔화 우려가 있다. 이걸 떠나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은 빠져나간 지가 벌써 최근 들어서 빠져나간 게 벌써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모멘텀은. 그래서 지금 시점은 오히려 소비가 좀 둔화되는 우려. 소비 지갑이 얇아지면 그것에 대한 좀 우려 부분을 봐야 되겠죠. 여전히 팬덤이 강한 형성된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의 티켓값이 올라간 데서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대중적으로 더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코로나 이번에 재확산에 대한 과정에서는 불확실성까지 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봉쇄할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한다고 합니다. 뭐 거리두기 제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불확실 때문에 엔터주들은 공연 관련돼서 코로나 리오프닝 돼서 관심을 더 갖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음원이라든가 티켓 가격 인상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팬덤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더 확산되는 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증권사에서 제가 리서치를 보니까 대부분 다 하나같이 콘서트 가격 인상이 음원 가격 인상이 되면 실적 성장이 견인한다라고 하는데 예. 확고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 인상이 돼서 과연 좋을 거냐? 일정 부분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판매 가격 티켓값 인상되면서 일부 팬덤이 형성됐지만 그렇지 못한 아티스트에게는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불확실성이 더 많은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엔터주 내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나마 딱 하나 있다면 예. SM의 앨범 판매 점유율이 최근에 들어서 24%에서 33%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판매 점유율이 좀 높은 SM 같은 경우로 좀 주목해보자. 좀 최근에 또 이제 SM의 이수만 회장이 좀 이슈화가 좀 한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찾으라면 SM인데 실적으로 엔터 관련주에서 주목할 기업은 거의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둔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콘텐츠주들이 선방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이게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계속 증권사 리포트들이 좋게 많이 나오는데 예, 제가 보는 관점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가격 인상한 거 다 좋을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산 도시 봉쇄 이런 부분보다도 제일 크게 느껴진 건 전 사회적 분위기라고 봅니다. 아, 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사에서 K-팝 인기 있겠죠. 근데 유럽사에서 지금 K-팝에 대해서 축제 분위기나 이벤트의 흥이라고 할까요? 그 흥나는 분위기가 과연 이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획 이벤트 한 사람은 돌 안 날라오면 당할 거예요. 네. 유럽에서 최근에 가로수부터 등끄기 하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럽사에서 K-팝에 대한 것은 뭐 앨범 판매나 음원으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연 이벤트에 대한 것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과 동시에 신냉전 시대, 미국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 지지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흥나는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왜 그렇습니까? 경제에 대한 분위기, 심리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때는 올 연말이나 하반 여름에도 SM의 에스파부터 시작해서 서멀 콘서트 같은 거 진행하는데 일정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과거 같은 그 공연 이벤트에 대한 주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콘텐츠주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이제 콘텐츠도 엔터랑 콘텐츠랑 봤을 때 콘텐츠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선별적 대응이 필요해요.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어느 기획사의 제작 프로그램이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을 칠지. 최근에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상한 그랬죠. 변호사 네. 우영우인가요? 예, 네. 그걸로 해서 히트를 치는데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서 그런 흥행작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단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때 좀 디테일하게 좀 민첩하게 빠르게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응의 영역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선제적으로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앞으로 이런 기대작들이 많아서 좋을 거라는 또 분위기 예측에 대한 대응은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진단은 미디어 엔터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